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2026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국어 문제 중에서 고전시가 세트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고전시가 세트는요, 먼저 가작품으로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하는 박일로의 조홍시가, 근데 이번에는 가사작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연시조가 나왔습니다. 이 조홍시가도, 부모에 대한 효성을 노래한 시가로 나름대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정작 최근에는 EBS 수능 특강에 2023년도죠.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외에는 근래 들어서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능에 출제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나작품으로 남석하라고 하는 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문인이라고 합니다. 남석하의 원유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많이 생소한 작품입니다. EBS 연계 교재에 나왔다거나 최근 출제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기가 23번인데요. 이 사관학교 시험 문제가 다른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그런 문제지 편집하고 달라가지고요. 이렇게 쭉 가로로, 즉, 세로로 이렇게 딱 반을 나누지 않고 가로로 길게 문제를 편집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 화면에 하나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기가요,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조선시대 사대부의 시가는 사대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충효, 입신양명, 풍류 등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가나 나나 다 사대부가 지은 작품일 테고요. 이제 먼저 가의 특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 나에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마음,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 즐거움을 향춘 공동체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 특히 나 작품에는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하여튼 이런 마음 등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자연물, 고사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본 컨셉을 잡고 가작품 조홍시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홍시가 제1수부터 보겠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화도 보인다. 자, 반중이라고 하는 건 쟁반에 담겨 있는 조홍감. 자, 이 반중 조홍감이라고 하는 게요. 이 작가의 친구인 이덕형이라고 하는 친하죠. 이덕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귤을 줬는데 이제 귤을 보니까 딱 부모님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장 가서 또 고사가 나옵니다. 유자가 아니라도 부모문제 하다만, 자, 이게 그 유명한 여기 각주에도 나옵니다만 옛날 중국 삼국시대쯤에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귀고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죠. 즉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술한테 이렇게 귤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드리기 위해서 품에 품고 가려고 했다는 그 얘기에서 바로 여기 회귀고사가 이렇게 중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하여튼 여기 결국 종장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반길 사람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나이다. 즉 부모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종장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1수 가볍게 봤고요. 그다음에 제2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수. 자,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자, 그런데요. 여기 왕상, 맹종, 그다음에 또 종장의 노래자, 또 종장의 증자 다 여기 각주에 나오는 게 다 옛날에 진짜 효도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왕상, 맹종, 노래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일반 사람들이고 맨 끝에 증자는 또 공자의 제자 중에서 효자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옛사람들 고사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이렇게 일생에 효성 다하기를 증자같이 하리이다. 그러면서 역시 화자 역시 부모님한테 효성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이죠. 네, 이렇게 제2수는 옛날에 유명한 효자들의 고사를 이렇게 쭉 사례를 들어가면서 인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기도 같이 이 사람들처럼 효도를 다하리라 그런 의지나 다짐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3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수는요, 만군을 늘여내요. 만군이 뭔가 했더니 각주를 보았더니 큰 쇳덩어리입니다. 만군을 늘여내어 길게 노끈을 꼬아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요. 자, 이 아무리 큰 쇳덩어리 가지고 노끈을 꼰다고 해서 어떻게 먼 하늘에 있는 해를 잡아매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게 흔히 정석가에서 이제 이런 컨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결국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자기의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장을 보시면 북당에 하얗게 머리 센 부모님 더디 늙게 하리라. 즉, 아직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자,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일수에서는 이렇게 부모가 반길 사람 없으니 하니까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았는데, 일단 제 삼수를 보면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네요. 근데 아마 제 일수는 그럼 같이 계시지 않거나 어디 멀리 계시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북당을 A라고 묶어가지고 22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삼수를 다 본 다음에 22번 문제 가서 북당 가지고 풀 수 있는 산지들 보겠고요. 하여튼 이 하얗게 머리 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좀 한글로 쉽게 풀었던 것 같고요. 원래 원작에는 딱 네 글자로 해가지고 한자어로 학발 쌍친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학같이 흰 백발을 말하는 것이고 쌍친은 양친 어머니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딱 3, 4 그렇게 운율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수요를 가지고 노끈을 꿔서 해를 잡아매고 싶을 만큼 이렇게 부모님이 좀 장수했으면 좋겠다.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종의 장수를 기원하고 소망 그런 개념으로 또 역시 삼수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 A 북당 즉 부모님 계신 곳에 대한 거 2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2번 문제로 와서 먼저 A 북당판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한번 선지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요. A는요. 화자가 대상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장소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북당은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부모님이 되겠죠. 근데요, 이게 북당은 지금 여기에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만 알 수 있지, 이 북당에서 쭉 어릴 때부터 이 화자가 자라와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뭐 계속 부모님이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막연하게 당연히 자식이 부모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종장 부분에서는 이 북당에서는 부모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만 알 수 있지. 거기서 화자가 어릴 때부터 컸다든지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은 장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표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면은 가장 확실한 정답이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손 들고 서 있다고 하죠. 그런 정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쭉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화자가 소망하는 바가 실현된, 자, 부모님이 좀 천천히 늙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이건 사실 실현되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현 아직 된 것이 아니고 실현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하여튼 실현된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또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A는요. 화자가 정성을 다하고 싶은 대상. 일단 요건 맞네요. 바로 A가 화자가 정성을 다하고 싶은 대상이 부모님이니까 일단 정답 후보는 4번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이요. A는요. 대상이 화자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장소라고 그러는데요. 자, 부모가 이 화자한테 애정을 드러내는 장소. 자기가 거의 선지 1번하고 같은 컨셉입니다. 이렇게 선지 1번이 북당에서 화자가 부모님한테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듯이 역시 이 북당에서 부모님이 화자한테 애정을 드러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A도 일단 물음표를 해놓겠습니다. 또는 세모 해놓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4번이 가장 확실한 정답 후보고요. 나중에 이제 B를 봐가지고 딱 정답을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지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에 나온 마지막 사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봉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갑자기 봉황이 나올까요? 봉황물이 모이신 곳에 까마귀 하나 들어오니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와 같단마는, 그렇죠. 다 봉황들 모이는 곳에 까마귀 한 마리 딱 들어오면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게 종장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봉황도 비조, 여기서 비조라고 하는 건 각주에 날아가는 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버드죠, 버드. 네. 봉황도 비조의 종류이니 모셔놓은들 어떠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뜻이 여기서 까마귀라고 하는 게, 보통 까마귀는 뭐 백로가 있는 곳에 까마귀 어쩌고 하는 것처럼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런 부정적인 소재로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서 까마귀는요 화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까마귀가 효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일단 까마귀라고 표현을 하고서 이 봉황이 많이 모인 곳에 그래 같이 섞여서 봉황한테 배우고 싶다. 즉 봉황한테 배우면서 자기도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고 싶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꼭 까마귀, 봉황 이런 것이 화자가 효도를 다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 그것까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문제 세트를 푸는 데는 뭐 별로 지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뜻은 여기서 까마귀는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 사수의 기본 컨셉은 그래서 군봉 이런 봉황 무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효도를 다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작품 좋은 시각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나머지 문제들이요 20번하고 23번에 있으니까 또 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세트는요 딱
첫 번째 문제가 흔히 고전 시가에 잘 나오듯이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번 시작을 보면은 이제 선지 1번이 가해체 삼수입니다. 삼수. 자, 가해체 삼수가 뭐였냐 하면은 뭐 철로 노끈을 꼬아가지고 그 멀리 있는 해를 잡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 제 삼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맞는데요. 뒤가 틀렸네요. 자, 이게 화자의 절망감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부모님이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다. 즉, 장수를 기원하거나 또는 장수를 소망하는 마음이지 전혀 절망감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벌써 이렇게 늙어버리셨네 하는 그런 절망감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땡입니다. 선지 4번입니다. 가해제 사수. 아까 까마귀 봉황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대상의 공통점을 환기했습니다. 즉, 까마귀하고 봉황 공통점은 아까 비조라고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새, 버드. 그래서 화자의 의도. 여기서 화자의 의도는 효도를 다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보기에도 가인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미 길잡이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뒷부분이 약간 의심스러우면은 뭐 나머지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답은 일단 정답 후보는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나를 봐야지만 정답이 아닌 것인지 좀 제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3번 보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입니다. 가해체 일수는요, 반중 조공감의 존재를 통해 부모의 부재를 떠올리고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 삼수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어디 멀리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지 1번은 맞죠. 그 다음 가가 나와 있는 게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가, 제2수는 증자, 즉 아까 종장에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처럼 효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거 당연히 맞고요. 또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가의 제3수, 만균입니다. 만균이 아까 그 쇳덩어리라고 그랬죠. 만균을 이용하여 부모가 천천히 늙기를 희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쇳덩어리로 끈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를 붙잡아 두어서 천천히 가게 할 만큼 부모가 천천히 늙기를 희망하는 거. 이것도 선지 5번 가는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다 봤고요. 이제 나번, 아까 전에 우리가 나번이 보기 봤을 때 가에는 그냥 단순히 사대부들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 중에서 효도만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나에는 뭐 뭔가 좋은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나에는 효도는 없네요. 하여튼 신하의 도리, 즉 충성이겠고요. 입신양명, 또 개인적인 출세하는 거, 그 다음에 풍류, 또 즐겁게 노는 거, 그 다음에 즐거움을 향촌 공동체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 이런 좋은 또 도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이 딱 여기 해당하는가 하나하나 대응해 가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작품 딱 그 첫 행부터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밑줄 쫙 쳐져 있는데요. 어와 번님네야 백년호송 말아서라. 즉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은 짧다. 그런 얘기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딱 일단 어와 번님네야 그러면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금방 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 세트에는 표현상 특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걸 말을 건네는 방식 그런 걸 캐치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하여튼 흔히 고전 시가의 주요 문제 유형으로 항상 그런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든지 뭐 서리적 표현, 의문의 형식 그런 거 늘 나오기 때문에 어와 번는다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건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훈련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기억으로 밑줄 딱 해가지고 21번에 선지 1번으로 해서 선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기억. 허송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 2행부터 갑니다. 궁달이 때 있으니 질병은 무슨 일인가. 여기서 궁달은요, 각주 보면은 빈궁과 영달주.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때 있으니 질병은 무슨 일인가? 근데 화자가 지금 아프신가요? 뭐 어디가 아프신가는 딱 명시적으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항상 소년 아님을 내가 이미 알았으니 그렇죠. 어리고 젊은 시절은 빨리 지나간다 그런 얘기겠고요. 항상 소년 아님을 내가 이미 알았으니 동원의 복숭아꽃 오약꽃 잠깐 봄을 그대 어이 모를 쏜가. 역시 서류적인 표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이제 됐네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복숭아꽃 오약꽃 뭐 여기서 가을바람 다 이런 거 만약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뭐 이런 거 딱 금방금방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을바람에 병 닦고자 함을 일념으로 걸었으니 여기서 이제 또 니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니은 옛사람에 놀던 젖이 달처럼 밝아있다 해놓고서 요 니은을 21번 선지 2번으로 갔는데 요거 이번 선지 가기 전에 여기서 쭉 보면은 뭐는 누구 노름이요 누구 노름이요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잘 놀고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 거의 레전드들, 뭐 도연명, 뭐 왕이지, 왕자진, 뭐 이청년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뭐는 뭐의 노름이요, 뭐는 누구의 노름이요, 뭐는 누구 노름. 이것도 이제 또 표현 방식을 따진다면은 같은 통사 구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레전드 같이 이렇게 풍류를 즐긴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지금 각주에서 전혀 설명이 안 돼 있고, 바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해도 전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누구 노름 이 부분을 또 묶어서 이 A라고 그래가지고 20번에 3번 선지를 보고 있으니까 먼저 이 니은 부분, 옛사람의 놀던 자취 달처럼 밝았다 분 먼저 21번 선지 2번 본 다음에 또 A로 묶여 있는 20번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0번의 선지 2번입니다. 옛사람처럼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만약에 부정적인 태도라면은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놀면 되겠냐. 그렇게 쓸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누구 놀고 자 그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태도 선지 2번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A가 나와 있는 것이 20번의 선지 3번인데 자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궁다리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좀 현혹을 시키는 건데요. 하여튼 A만 놓고 보면은 궁핍한 상황과 영달한 상황,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아까 둘째 행에 나왔던 궁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핍한 상황과 영달한 상황을 교차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여기서는 노름, 오로지 노름 얘기만 나왔습니다. 네. 여기 옆에 여백을 쓸까요? 이게 옆으로 기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오로지 오은니, 노름 얘기만 나왔지, 내가 지금 어디 가난하고 뭐 지금, 처지가 안 좋고, 그러니까 궁핍한 얘기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자의 처지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들, 옛날 사람들 노는 얘기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역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벌써 우리가 2번 골라놨습니다만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X로 제끼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름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중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름 다 한 후에 공명을 기약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실컷 논 다음에 공명 기약한다. 아까 전에 그 입신양명 출세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쭉 보면 뭐 높은 벼슬이 어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얘기는요. 그렇죠. 아까 전에는 중략 이전에는 노는 이야기. 아까 보기에서 나온 용어를 빌리자면 바로 풍류를 즐기는 이야기고요. 중략 이후 부분에는 공명 뭐 여기 높은 벼슬 딱 이런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입신양명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명을 기약하고 안장술에 치장하고 홍진자맥 찾아가니, 이 홍진자맥이라고 하는 거 각주를 보면요 번잡하고 번화한 속세 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장삼이사 소년들, 즉 일반 사람들이요 반겨마자 하는 말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나 보겠습니다. 높은 벼슬 절화한데 더디 오면 웬일인가. 그러니까 이 화자가 저렇게 좋은 벼슬을 왜 이렇게 늦게 써야 하는가, 그렇게 좀 약간 의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녹수 진경 낙수교 부르나니 자네로세, 이제 여기 대해서 화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화자가 대답하는 부분이 디귿으로 줄 쫙 쳐져 있습니다. 높은 벼슬 늦은 것을 기쁘게 대답하되, 뭐 대기만성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늦은 나이에 벼슬길 나갔다고 하는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컷 놀고 또 벼슬길에도 나가고 하니까 뭐 진짜 즐길 거 다 즐기고 진짜 남부러울 건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하여튼 요 디귿 부분이 21번에 선지 3번이니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지 3번 보시면은요, 디귿이 아까 높은 벼슬 늦은 것을 기쁘게 대답하다. 자, 이게 자신이요. 자, 높은 벼슬까지는 맞는데, 높은 벼슬을 다시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처음 관직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디 처음 관직에서 일단 나갔다가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컴백, 복직 그런 것이 아니죠. 네, 처음 지금, 관직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맡을 것에 대해 반가움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지금 기쁘게 일반 사람들한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금방 답 3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찾으면 상당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뒤를 이어가지고 고사 속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의 농사일도 탕왕을 만났었고, 여상의 낚시일도 문왕을 섬겼으니, 여기서 탕왕은요 바로 상나라를 세운 사람이 탕왕이고, 또 문왕은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상나라 바로 다음이 주나라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나도 또한 그 아니랴 충신열사 후예로서 마음속에 충여 두자 밝았으니,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 자기 애가 참 강하다고 할까요? 뭐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이렇게 이윤, 여상 그런 사람하고 뭐 결줄만하다, 그렇게 상당히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리을이 쫙 있습니다. 바라나니 성군이요 생각하니 명주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길 임금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리을 부분, 바라나니 성군이요. 생각하니 명주로다. 이거 21번에 선지 4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지 4번입니다. 바로 리을 부분이요. 어질고 현명한 임금을 모시고 싶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선지 4번 받겠습니다. 이미 적절하지 않은 것 답 3번으로 골라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지문 갑니다. 자, 그리고 계속 고사 속의 인물을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급암의 휴양 다스림, 그도 또한 직신이요. 즉, 직신, 바른 말을 하는 신하일 테고요. 여기서 급암 역시 또 한나라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노련, 노련은 또 이 각주 보니까 제나라 신하라고 나옵니다. 노련의 동해 죽음, 이한이 의사런가, 의로운 선비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전에 뭐 이윤, 여상, 나도 또한 그 아니라 했듯이 여기 직신, 의사, 그밤, 노련처럼 자기도 역시 이렇게 바른 말하는 신하고 의로운 선비다. 역시 또 자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하기 위해서 또 고사 속의 인물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하수 한 번 말가 우리 성주 나아 계시니 하늘 같은 궁궐에서 이 노래 들으시면 삼고초려 한해 유비 도원결이 송해태조가 제갈량을 다시 보니 조보야 또 아닌가. 그냥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삼고초려 한나라 유비 여기까지 다 충분히 또 도원결의까지는 다 이거 삼국지 얘기 같은데 갑자기 송해 태조가 나옵니다. 바로 송나라 태조는 또 5대 10국을 통일한 조광윤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광윤하고 도원결의하고 삼고초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한번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이 도원결의가 있었던 장소하고 조광윤이 태어난 장소하고 중국 허베이성 쪼저우라고 하는 같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유비 관우 장비에 도원결의가 있은 곳하고 또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태어난 것이 같은 쪼저우라고 하니까 혹시 중국 여행 가실 분들 있으면 좀 그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테고요. 하여튼 이 화자가 그런 뜻으로 쓴 건지 모르겠고요. 쓴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괜히 생뚱맞게 뭐 삼고초려 도원결의 삼국지 얘기 나오다가 또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본 걸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갈량 조보아 계속 이제 고전적인 인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리문에 특교하여 의정부에 불러모아. 자, 이렇게 특교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임금. 네, 이렇게 임금이 신하들 불러 모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삼당상 입궐할 때 곡진하게 하교해야 돼. 여기서 삼당상은 아까 의정부가 나왔으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당후의 태평성대를 내벌써 하려 하나. 상당히 화자, 갓 들어온 신입 신하를 보고 상당히 지금 만족해하고 들떠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요직설 못 얻어서, 여기서 고요직설은요 역시 순임금 때 어진신하라고 하는데, 고요직설 못 얻어서 꿈속에서 어진신하 바라더니 초야의 숨은신하 이날에 만났으니. 자, 바로 여기서 초야의 숨은 신하는 화자 말하는 거죠. 아니, 정선을 모아놓고서 정승들하고 기존의 신하들은 다 뭐랄까 어진 신하가 아니고, 그래서 어진 신하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지금 화자가 이제 이렇게 처음 들어와서 나타난 걸 굉장히 아주 기뻐하고 있으면 삼정승이나 기존의 신하들이 얼마나 이 화자를 좀 미워하거나 시기하겠습니까? 좀 재밌는 설정이고요. 하여튼 여기서 초야의 숨은 신하는 역시 자기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현금 남풍시는 묻노라 어느 때인가. 이것도 뭐 각주 보시면은 오현금 남풍시라고 하는 게 역시 순임금 때 그 시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다시함이 일정이 마땅하다. 큰 은혜의 깊은 은혜. 여기서 큰 은혜는 임금의 은혜겠고요. 큰 은혜의 깊은 은혜 사배하고, 즉 네 번 절하고 아래 말씀. 여기서 말씀은 화자가 임금한테 이제 올리는 말씀이겠죠. 군신 유의 중요하니, 바로 이거 유교 덕목 아니겠습니까? 군신 유의 중요하니 복을 수비 마오리까. 여기서 복을 수비라고 하는 거 각주 보면은 임금을 보좌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수비 마오리까, 당연히 자기는 임금님을 잘 보좌해서 바른 말 하겠다, 잘못된 점 바로잡겠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B라고 묶었거든요. 지금 임금이 당후의 태평성대를 내벌써 하려는 어쩌고 해서 이렇게 임금 먼저 말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화자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에 아주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 절도하고, 이렇게 군신유의가 중요하고 복을 수비하겠다, 잘 모시겠다, 그렇게 말한 부분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지금 묶인 것이 20번의 선지 4번입니다. 자, 20번의 선지 4번입니다. 나의 B는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요. 자, 대화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왕하고 갓 들어온 신입 신하, 지금 화자하고 지금 대화가 일단 있다고 치고요. 하여튼 대화를 통하는데 이 뒤가 틀렸습니다.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니까. 자, 저희 전혀 아쉬움과는 전혀 관계없고 지금 상당히 지금 아주 자부심 강하게 이제 새로 뭐랄까 조정에 데뷔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쉬움이 있을 리가 없죠. 선지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제가 여기 검은색 볼펜으로 줄 짝 두는 게 여기까지가 딱 벼슬살이 하는 얘기고, 이제 그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 벼슬을 끝내고 다시 낙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공명을 크게 하고 사직을 아래누에. 자, 근데 여기서 아까 계속 뭐 입신양명, 높은 벼슬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 남석하라는 화자가 대체 어느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나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후학들만 양성했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높은 벼슬에 올라갔다고 써 있는 것 아마 그냥 희망사항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여기 보기에도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쓴 것도 아마 그걸 암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실제로 인터넷상에 보면은 실제 뭐 벼슬길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속 낙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범녀의 오호주로 한강수 건너와서 뭡니까 소광의 천일금을 추성부에 흩어두고인데 여기서 소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각주가 없어서 이게 소광이 뭔가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옛날 사람인데 자기가 뭐 임금한테 하사받은 재물을 딴 사람들한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사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각주가 없으니까 소광이 누군지 전혀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감군은요 항상 사대부 작품에 늘 나오죠. 임금의 은혜에 아주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감군은 한곡조로 태평주를 빚었으니 이제 역시 술 나옵니다. 그럼 또 풍류가 나와야죠. 형오소, 아우오소, 시골인심 더욱 좋다. 바로 이제 이렇게 시골이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던 마지막 사대부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서 즐거움을 향촌 공동체와 나누는 바로 그 컨셉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골인심 더욱 좋다. 그도 그러하거니와 좌우 사람 바라보니 좋은 벗은 그룹 감고 훌륭한 벗 자리 가득 그대에게 다시 고내 한 잔술로 오래 취해 깨지 마오. 역시 이것도 계속 말을 건네는 방식이 이어지고 또 뭐 청자를 부르는 방식이 나옵니다. 아이야 또 술 부어라 천하만사 순간이라 이런 노름 저런 노름. 아까 전에도 앞부분에 노름 나오더니 역시 마지막에도 노름으로 끝맺고 있네요. 이런 노름 저런 노름 꿈이런가 잠이런가 광명한 이 세상의 대장부되어서는 이제 마지막 미음입니다. 질병 없이 살아감을 진실로 바라노라 하면서 끝냈습니다. 이 마지막 미음 부분이요. 맞아. 미음 부분 보기 전에 이렇게 씨라고 묶인 부분이 이렇게 아이야 또 술 부어라 천하만사 순간이라 이런 노름 저런 노름 꿈이런가 잠이런가 이 부분 20번의 마지막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선지 5번은요 이 나의 시 부분인데요. 바로 딱 두 줄인데 이 부분이 시간을 압축한 표현. 글쎄요 뭐 순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죠 아까 그 천하만사 순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일단 시간을 압축한 표현이라고는 뭐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끝에가 틀렸습니다. 화자의 회한 여기 회한이 전혀 없죠. 지금 벼슬게 살고 낙향해서 마을 사람들하고 즐겁게 술 마시고 있는데 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원래 회한의 뜻이요 깊이 후회하고 한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회한의 정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적절한 거 선지 2번으로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미음 마지막 항이 또 줄 짝 져져 가지고 21번 선지 5번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21번의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21번 선지 5번을 보면요.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하게, 즉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21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 벌써 답 3번으로 확정 주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22번에서 A, 북당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 봤고요. 아까 B 읽다가 그 도원결이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깜빡했는데 그 앞에 궁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같은 궁궐에서 이 노래 들으시면 바로 이제 B, 궁궐에 대한 설명, B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B가 주어로 나와 있는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B는요, A와 달리 화자가 대상을 섬기기 위해 거처하는 장소. 자, 궁궐이요, 화자가 거처하는 장소입니까? 자, 궁궐은 대상이 거처하는 장소죠. 근데 대상이 거처하는 장소지 화자가 거처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일단 선지 2번은 B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선지 3번은 벌써 이미 A부터가 틀렸습니다만 B를 한번 보면은 B는 화자가 소망하는 바가 실현될 장소. 뭐 자기가 일단 입신양명 해가지고 임금님 잘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사대부가 지향하는 가치니까 화자가 소망하는 바가 실현될 장소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먼저 A부터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A는 맞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님 정성을 다하고 싶은 대상이고요. B를 보겠습니다. 정회를 풀어내고 싶은 대상 있는 장소. 자, 이게 혹시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대상은요. 왕, 임금인데요. 자, 어떤 정회냐면 자기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겠다. 직신, 의사,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임금이 들으시면 바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이 부분이 하늘 같은 궁궐에서 이 노래 들으시면 이렇게 자기가 직신이고 의사고 잘 임금 모시겠다. 그 노래를 임금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달리 이렇게 표현하면은 선지 4번 같이 정회를 풀어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설사 의문스러우면 나머지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선지인 1번으로 가면 이제 B는 B와 달리니까 화자가 대상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장소가 아닐 것이다 했는데 뭐 그건 맞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대 갓 지금 궁궐에 새로 친하로 데뷔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마치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자가 대상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입은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 A부터가 좀 약간 약간도 아니고 일단 A부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은혜 입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이 19 속에서는 이 북당에서 이 화자가 부모님한테 은혜를 입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A부터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B도 아까 맞아 그랬죠. A부터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B는 근데 화자 대상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장소는 아니니까 B는 뭐 맞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A가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B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아까 선지 5번이 아까 B는 마무리 안 지었죠. 자, B는요 대상이 화자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장소. 뭐 B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임금이 어진 신하를 고대하고 있다가 지금 이 화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뭡니까 그 초에 숨은 신하 이제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초야 숨은 신하를 이제야 오늘이야 이날에야 만났다고 하는 거니까 B에서는요 대상 임금이 화자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장소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내용 속에서는 바로 이 북당에서 부모님이 화자한테 애정을 드러내는 장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도 이 A가 적절하지 않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가장 적절한 건 4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A는 확실하게 맞고요. 화자가 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역시 B 역시 이렇게 화자가 자기가 이렇게 좋은 신하가 되겠다고 하는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걸 이 노래를 임금이 들으시면이니까 바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회를 풀어내고 싶은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갑니다. 네, 23번 보기 문제가 아까 전에 가만 가지고 온 정답을 아직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선지 2를 보겠습니다. 나는요, 인생이 항상 손해는 아님을 인식하고 풍류를 즐기며 현재를 살고 싶어 하는군.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겁니다. 선지 2번도 맞고요. 그 다음 선지 3번 보겠습니다. 나는요, 홍진자맥을 찾아가. 여기서 홍진자맥이라고 하는 건 흔히 속세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진자맥을 찾아가는 행위를 통해 번화한 속세에 나아가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군. 이것도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선지 4번 가는 맞았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그 밤처럼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 소망하는군. 아까 그 밤은 어떤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직신이라고 했죠. 직신. 네. 임금에게 바른 말 직언하는 사람인데 이 화자가 그 암처럼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를 소망하는 건 맞죠. 근데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자기 과거 반성하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반성 이 부분에가 틀렸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선지 4번을 답으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선지 5번 보더라도 나가요. 향전 공동체와 태평주를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건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 실시가 되었던 사관학교 입학시험 고전시가 같이 봤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험 보셨던 수험생분들 또 같이 또 옆에 계셨던 가족분들 또 감독하셨던 분 모두 힘들었던 날씨였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